네, 그러면 이어서 16번 문제부터 우리 실전 모의고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에릭 번이 제시한 시간의 구조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요거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시간의 구조와 6개 영역, 뭐가 있었죠? 딱 보면 나와야죠? 폐쇄, 친밀, 게임, 잡담. 여기에서 빠진 거 2개. 다 기억하시죠? 의뢰와 활동.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의 구조와 6개 영역, 6개는 반드시 우리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6개 영역으로 틀린 것은 뭐다? 각본이라는 거죠. 각본은 뭐였죠? 예를 들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너 이거 해야 돼. 이건 잘못된 거야. 이런 이제 교육을 받았다면 커서도 이런 행동을 하면 이건 잘못된 거.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바로 하나의 각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16번의 답은 뭐다? 5번이다. 라는 거 쉽게 체크하셨죠? 자, 17번.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이 아닌 걸 찾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17번 문제는 여러분들 점수 너 가져가 라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의사소통 왜 안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선택적으로 내가 지각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의사소통이 잘 안 되겠죠. 그리고 정보가 너무 많아. 그러면 의사소통이 잘 안 돼. 그리고 준거틀, 하나의 프레임. 각각 사람들은 각자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차이 때문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4번, 정보원의 신뢰도. 그죠? 신뢰도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잘 못해. 그러면 당연히 말이 잘 안 통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내 말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거야. 그죠? 피드백 과정. 피드백은 잘 이루어지면 질수록 의사소통은 당연히 잘 되겠죠. 그래서 피드백 과정은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과는 거리가 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7번의 답은 뭐다? 5번. 요거는 여러분은 쉽게 푸셨죠? 자, 그러면 1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8번. 자, 준거 집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 뭐가 있었죠?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 준거 집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 3가지 있었죠? 뭐예요? 정보적 영향이 있었죠? 그리고 실용적 영향이 있었죠?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3가지 중에서 뭐가 해당이 될까? 지문은 소비자가 보상을 기대를 하거나 또는 차별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기대에 순응을 한대요. 그러면 이게 정보적 영향일까? 아니면 실용적 영향일까? 가치 지향적 영향일까? 뭐가 해당이 될까요? 바로 실용적인 영향이 되겠죠. 자, 1번. 정보적 영향과 가치 지향적 영향은 뭔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가치 지향적 영향은 뭐죠? 내가 좀 더 높은 이미지로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그 집단에 소속되는 거. 그죠? 그리고 내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나의 집단에 소속되는 거. 정보적 그런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18번의 답은 뭐다? 1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19번 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고객 관계 관리 전략입니다. 자, CRM 전략 여러분들 자주 출제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CRM 전략 수립에 시장 매력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여러 가지가 있었죠. 여기에서 시장 요인을 찾는 거예요. 자, 시장 매력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뭐가 있었죠? 시장 요인 외에도 환경 요인이 있었고 또 산업 요인이 있었죠. 자, 그럼 경제적 환경 뭐예요? 말 그대로 환경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환경 요인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땡. 시장 요인. 시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네? 그러면 시장 요인으로 이제 연결시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매출의 순환성. 이것도 시장의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매출. 같은 단어가 나왔네? 매출의 계절성. 이것도 하나의 시장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경쟁자 수준은 뭐예요? 이거는 산업적인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 다, 라가 정답이 되겠죠? 나, 다, 라 2번. 19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CRM인데 CRM 중에서도 뭐다? 이 CRM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CRM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틀린 것을 찾는 문제죠. 자, 신규 고객 유지와 관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 1번부터 틀린 답이 나왔네요. 그럼 20번의 답은 1번. 그죠? 이 CRM 뭐예요? 우리 인터넷으로 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우리 오프라인 매장보다 온라인으로 매장 여는 게 매장 여는 고정비라든지 유지 비용이 더 작게 들겠죠. 마찬가지로 CRM도 똑같다. 신규 고객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오프라인보다는 낮다. 이건 틀린다. 2번. 인터넷을 활용한 통합체계 구축으로 단일 채널을 활용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고객화를 통해서 장기적인 수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죠. 맞는다. 단순한 절차와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죠. 온라인으로 하면, 그죠? 절차가 또 단순해. 그리고 실시간 처리도 할 수 있어. 고객의 행위를 표현한 다양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죠. 맞는 말. 그래서 20번의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쉽게 푸셨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보기 중 넬슨 존슨이 제시한 인간관계 심화 요인 기억하시죠? 자, 쉽게 외우려면 어떻게 한다? 넬슨인데 여기 R이 붙었네? 그럼 인간관계 심화 요인 뭐가 있었지? 3R 한번 찾아보는 거죠. 자, 뭘까요? 3R 보상성, 그죠? 영어로 하면 뭐예요? 리월딩니스, 그죠? 기억하시죠? 자, 또 상호성, 그죠? 이것도 3R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규칙, 룰, 그죠? 관심? 응? 관심이 뭔 말이지? 3R 중에 해당이 되지 않네? 땡. 그러면 3R은 다, 나, 다. 정답은 2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쉽게 푸셨죠? 자, 22번. 대인 지각 유형이 나왔습니다. 대인 지각 유형 중에서 매력적인 짝과 함께 있는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나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자존심이 높아지는 효과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 1번 방사 효과, 2번 악마 효과, 3번 대비 효과, 4번 관대 효과, 5번 호강 효과. 각각의 우리 효과에 대한 정의 그리고 하나의 사례들 여러분들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번 문제는 이런 문제가 나왔지만 다음 문제는 다른 효과와 관련된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답은 뭐예요? 매력적인 짝과 함께 있으면 내 지위도 그 사람의 그 수준에 맞춰서 높아진 자부심이 막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뭐예요? 방사 효과에 해당되는 설명이죠. 그죠? 악마 효과는 뭐예요? 뭔가 이제 악마라는 게 부정적인 느낌이 드시나요? 그래서 우리 상대방을 딱 평가를 할 때 그 사람의 하나의 그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폄하를 해버리는 게 바로 우리 악마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비 효과는 뭐예요? 한마디로 비교 대상이 있는 거예요. 비교 대상. 그래서 하나의 예로 우리 소개팅 나갈 때 나보다 예쁜 애들은 안 데리고 가. 왜냐하면 대비가 될 것 같아서, 비교가 될 것 같아서. 뭐 이런 게 하나의 대비 효과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관대 효과는 뭐예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외모가 뛰어나. 그런데 외모가 뛰어난 거 이 하나만 보고 이 사람은 성격도 좋을 것이야. 또는 능력도 뛰어날 것이야. 인성도 좋을 것이야. 이렇게 관대하게 평가를 해버리는 거. 하나의 장점만 보고. 그죠? 후광 효과는 뭐예요?
요거 그 사람 후광이 비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요거 효과용법도 아닌 거죠. 그래서 22번의 답은 1번 방사 효과에 해당되는 설명이었습니다. 자, 23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의사소통이 왜 장애가 생길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1번 투사, 2번 집단 응징력, 3번 여과, 4번 공간적 거리, 5번 신뢰. 자, 요것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소통이 잘 안 돼. 장애가 계속 발생하는 거야. 그럼 왜 장애가 발생이 될까? 투사를 하거나 내가 걸러듣거나 집단으로 이제 응집을 해서 이제 오해를 만들게 하거나 아니면 그 상대방과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의사소통이 뭔가 안 되고 잘 안 들리고 하잖아요. 말이 잘 안 되고. 근데 신뢰감은 이 장애 요인이랑은 거리가 먼 거죠. 신뢰가 높으면 그죠? 장애가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23번의 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4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올리버의 기대 불일치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론적인 근거를 찾는 거예요. 기대 불일치 뭐였죠? 긍정적인 불일치가 있고 뭐예요? 부정적인 불일치가 있다. 그런데 이 기대 불일치 이론을 뒷받침하는 이론적인 근거가 여러 가지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뭐예요? 대조 이론. 대조가 되니까 이제 긍정적인 불일치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불일치인지 어떤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우리 이런 이론을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비교 수준이 다 달라. 그러면 기대 불일치 이론 뒷받침할 수 있죠. 그죠? 설득 이론과 수준 이론? 이건 뭔가 기대 불일치 이론과 좀 관계가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기대 불일치 이론과 관련된 이 이론적인 근거는 어떤 하나의 대상 그리고 다른 대상, 대조가 있거나 아니면 비교 수준 자체가 다르거나 그래서 답은 몇 번? 24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거는 좀 어려웠을 수가 있어요. 이 이론은 여러분 교재 한번 살펴보시고 이 올리버의 기대 불일치 이론은 뭐였지? 그럼 이걸 뒷받침하는 이론들은 또 뭐였지? 이거 외에도 다른 또 이론들이 있었죠? 이건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다? 숙제. 이거 외에도 3가지 이론이 추가적으로 있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교재 살펴보시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쉽게 암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24번의 답은 1번 체크하고 우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5번. 와, 요것도 문제 자주 나왔습니다. 자, 다음에서 출발 지연 분석을 위한 PC본 다이어그램 기억하시죠? PC본 다이어그램 뭐였죠? 물고기 뼈, 도표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인과관계 도표라고 한다. 저번에 이거 풀었어. 기억하시죠? 바로 체크할 수 있어야 돼. 하지만 달라진 건 뭐다? 이거 내용. 출발 방송의 부실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라는 겁니다. 자, 물고기 머리에 문제가 있어. 출발 지연. 항공기가 출발이 늦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라고 했죠. 이걸 직접 원인들을 찾는 거예요. 찾는 거. 그러면 이게 뭐냐. 출발 방송의 부실에 해당되는 것은 이 원인의 세부적인 또 내용이 되는 거죠. 출발 방송의 부실. 그럼 이게 절차와 관련된 내용일까?
아니면 정보와 관련된 내용일까? 전방 인력과 관련된 내용일까? 후방 인력과 관련된 내용일까? 시설 장비와 관련된 내용일까?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출발 방송이라는 것은 뭐예요? 전방 인력, 사람과 관련된 거예요? 아니죠. 후방 인력, 사람과 관련된 거 아니죠. 시설 장비와 관련된 거 아니죠. 방송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러면 우리 방송을 듣고 이 정보를 습득하잖아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럼 뭐예요? 2번. 정보와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방 인력은 뭐다? 눈에 보이는 직원들, 파일럿, 승무원, 또는 티켓팅하는 직원. 후방 인력은 뭐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직원. 우리가 없을 때 기내 청소를 하잖아요. 그죠? 시설 장비는 뭐였죠? 항공기 결함 또는 공항의 결함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5번의 답은 2번이다라는 겁니다. 자, 2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노드스트롬은 정말 오래전부터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드스트롬의 사례는 이제 이해만 하면 쉽게 풀 수 있어. 이해를 하시고 이 노드스트롬이 왜 성공을 했는지 그 원칙으로 거리가 먼 거를 찾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노드스트롬은 피라미드 형태의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래서 성공했나요? 아니죠. 노드스트롬은 다른 조직과 다르게 피라미드가 아니라 역피라미드 형태를 가졌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게 뭐다? 우리 사장님, CEO, 임원 이게 아니라 우리 고객이다. 라는 기억하시죠? 고객 우선주의. 그리고 판매 직원, 접점 직원이 우선이다. 다른 조직과 다른 차별성을 보였기 때문에 노드스트롬이 성공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답이 바로 나왔네? 1번. 26번의 답은 1번. 피라미드 형태가 아니라 뭐다? 역피라미드 형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드스트롬은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 그죠? 고객 우선주의. 원하는 상품을 소량이라도 우리 그 매출과 연관되지 않더라도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다양한 상품군을 구비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고객들이 만족하겠죠. 자, 3번. 노드스트롬의 판매 사원을 상대로 쇼핑하는 것은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하는 것과 같다. 그죠? 판매 사원 직원이 아니라 그들을 이제 소사장, 어떻게 보면 소사장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의 사장님처럼 이제 대하는 거죠. 4번. 높은 동기를 지닌 사원들은 월등한 고객 서비스를 당연히 행하죠. 동기가 높은 직원들은 당연히 서비스도 좋겠죠. 5번. 노드스트롬은 접점 종사원들이 주도성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생각하기를 기대하고 격려하며 설득하고 요구한다. 그죠? 그들 스스로가 이제 직원이 아닌 사장이다. 너가 사장이라면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렇게 주체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교육을 하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 그래서 26번의 답은 뭐다? 역피라미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1번이다. 이것도 여러분들 쉽게 푸셨죠? 자, 2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품질 기능 전개. 이것도 저번 우리 출제 예상 문제에서 푼 문제죠. 품질 기능 전개도 별표 3개. 이것도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품질 기능 전개를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틀린 것을 찾는 거예요. 품질 기능 전개. 설계 품질을 설정하는 거. 그죠? 이거 맞는 내용이죠. 이 설계 품질을 설정하기 위해서 QFD를 활용한다라는 거 배우셨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기획, 어떤 서비스, 상품의 기획 품질을 설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 맞죠? 그리고 시장 품질 정보를
축적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시장 품질 정보 축적. 그리고 마켓 쉐어를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5번. 직원 정보를 상류에 전달한대. 품질 기능 전개는 뭔가 고객에 맞춰서 우리 품질을 설계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직원 정보가 나왔대? 직원 정보를 위층에 전달하는 게 아니다. 그럼 뭐다? 고객 요구에 대해서 맞춰서 우리 품질을 설정하는 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직원 정보의 상류 전달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다. 그래서 품질 기능 전개 오답 뭐다? 5번이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QFD와 연관해서 꼭 우리 기억하셔야 될 게 뭐였죠? 품질의 집. 그래서 이번 문제는 품질 기능 전개와 관련된 이 목적이 나왔지만 다음에는 품질의 집과 관련된 내용이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품질의 집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로 틀린 것을 찾아라. 이런 문제들도 자주 출제가 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시정지 버튼 딱 누르시고 품질 기능 전개에 대한 정의 그리고 목적, 효과 꼭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품질의 집과 관련된 그 우리 이미지 실어 들어있거든요. 이미지 그림 딱 기억하셨다가 각각 어떤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 라고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대기로 인한 수용 가능성. 이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죠. 저번에 출제 예상 문제에서도 이 비스무리한 문제 나왔었죠. 기억나시죠? 수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걸 찾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떤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여기가 맛집인 거예요. 맛집. 그래서 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대기를 하고 이 식당에서 밥을 먹을지 아니면 대기를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식당 대기하지 않고 바로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식당으로 갈지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이 맛집에서 기다렸다가 밥을 먹어야 되겠다. 어떨 때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있으시나요? 여러분들은? 그걸 한번 떠올리신 다음에 이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통제 가능성. 그죠? 나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예요? 지각된 대기 시간. 직원분들이 고객님 이제 식사를 하시려면 한 10분 정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그냥 무작정 대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르죠. 그럼 10분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 10분은 나한테 괜찮은 시간이네? 라고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회비용. 기회비용이 뭐예요? 하나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를 잃게 되는 거. 이런 게 기회비용이 될 수가 있겠죠. 내가 대기를 하는 시간과 또는 새로운 식당을 찾는 시간을 비교를 했을 때 어느 게 나한테 더 이익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기회비용도 맞는 얘기. 대기 환경. 대기를 10분 해야 하는데 그런데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아늑해. 의자도 다 구비가 되어 있어. 그러면 앉아서 그냥 내가 스마트폰 보면서 대기를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이런 대기 환경도 대기 수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근데 회계 서비스. 갑자기 왜 회계 서비스가 나왔지? 이거는 대기 서비스의 수용 가능성과는 거리가 먼 내용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5번의 답은 뭐다? 5번이다. 25번이 아니라 28번의 답은 5번이다. 이것도 여러분들 쉽게 푸셨죠? 갑자기 생뚱맞게 회계 서비스가 나왔네요.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9번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행동 주체를 기준으로 해서 스토너가 제시한 갈등 유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는 거예요. 이거는 쉽다. 자, 갈등이 생기는 건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다라는 거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예요? 첫 번째로는 개인적 갈등이 있다. 이런 노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그죠? 나 스스로 개인적인 갈등이 있어.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선택할 때 또 다른 내가 안 속에 있어가지고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개인적 갈등 뭐가 있을까? 밥 먹을 때 짬뽕을 먹을까? 아니면 짜장면을 먹을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갈등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개인 간 갈등. 개인과 개인이 부딪히는 거야.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랑 싸우고 나왔어.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CS 리더스 온라인 강의로 화를 풀고 있네? 자, 그래서 이거는 개인 간 갈등에 해당될 수가 있는 거죠. 개인끼리 부딪히는 거. 그리고 개인과 집단 간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를 다녀. 근데 회사의 팀과 그 팀에서는 요런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나는 요 방향 자체가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거야. 뭔가 납득이 돼야지 일을 하지. 그죠? 이렇게 해서 개인과 집단 간의 갈등이 또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회사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A팀, B팀 서로 경쟁 상대야. 그죠? 그럼 서로 부딪히는 거죠.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죠? 집단적 갈등? 요거는 말장난. 집단 간 갈등과 집단적 갈등 자체가 헷갈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단적 갈등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29번의 답은 뭐다? 5번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쉬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 집단간과 집단적 자체가 헷갈려서 틀리신 분들도 간혹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9번의 답은 뭐다? 집단적 갈등 자체는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0번 마지막 문제인데요. 그 마치와 사이몬의 갈등 관리 방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 각각의 개념을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갈등 관리 방법. 앞에 여러 가지 갈등 유형들이 나왔으면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이 갈등 관리 방법 중에서 개인의 목표 차이는 있는데 어느 수준에서 공동 목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경우 사용되는 방법이 뭘까라는 겁니다. 자, 개인적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집단이 있어요. 집단에 각각 개인이 하나, 둘, 세 명 있어. 그런데 서로 간의 목표가 완전히 일치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약간 달라. 이런 서로의 갭은 있지만 이 집단에 공동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내가 오케이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문제 해결일까? 아니면 설득일까? 협상일까? 정치적 타결일까? 회피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5번 볼게요. 회피. 회피는 뭐라고 했죠? 그냥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피해버리는 거예요. 피해버리는 거. 요거랑은 거리가 멀죠? 정치적 타결은 뭐예요? 정치. 제3자. 3자가 개입을 해서 갈등을 좀 관리한다라는 거죠. A, B, C가 아니라 외부의 어떤 코치라든지 아니면 뭐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는 임원진이 이제 개입을 해서 너희 이렇게 합의하면 어떨까? 갈등 해결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치적 타결이라는 거예요. 또 협상 뭐예요? 협상이랑 좀 거리가 있죠. 문제 해결 뭐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정보를 수집을 하고 대안을 찾고 실행책을 찾고 막 이런 게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 해결이랑 또 거리가 멀다라는 겁니다. 그럼 답은 뭐예요? 30번의 답은 2번
설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30번의 문제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헷갈리셨을 거예요. 내가 이 각각의 개념을 잘 모르고 있으면 풀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40번 문제 딱 푸시고 앞에 교재 펼치신 다음에 갈등 관리 방법 뭐가 있었지? 각각의 정의는 무엇이 있었지? 라고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 CS 전략용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